자, 네. 속도를 조금 붙여볼까요? 지수부등식이에요. 지수부등식에서는 이제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증가 감소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3, 4, 7번 정도 할 줄 알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요. 3, 4, 4번의 경우에는 이제 지수부등식이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래프를 보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이건 개별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한테요. 3, 4, 8번은 요즘 성향에는 좀 선생님들이 잘 안 내는 스타일이긴 한데 집합화해서 내는 건데요. 부등식은 수직선으로 그릴 수 있고 수직선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면 포함관계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포함관계로 볼 수가 있는데 A가 B에 속한다, 즉 A가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게 A가 B랑 같아지는 상황도 들어간다는 거.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A가 B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그림만 생각하면 안 되고 A, B가 같아지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것만 조심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3, 4, 9번 문제도 뭐 여기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한번 풀어볼 만한 건데 3, 4, 9번 3의 x제곱을 치환해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는 뭐 모르겠다. 그냥 치환할 수 있는 건 다 치환하겠다. 그러면 치환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볍게 나는 그냥 보겠다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세배의 3의 2x 거듭제곱에 마이너스 28배 3의 x제곱에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 그러면 3, 1 여기는 9, 1 그래 3, 9, 27 돼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28 개수 맞겠죠. 어때요? 이게 편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요. 어우 이건 좀 복잡해. 그냥 t나 t제곱으로 놀래. 거듭 얘기하지만 편한 대로들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t로 놨다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3분의 1하고 여기서 나오는 9에 해당되는 거에 사이범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과 9의 사이범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것도 3의 거듭제곱으로 고쳐야 될 것이고 이것도 3의 거듭제곱으로 하면 밑이 3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크기 비교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별볼 일 없죠? 네, 별볼 일 없어요. 자, 351번으로 가볼게요. 351번이 오늘 연립방정식 바로 다음에 나왔던 밑이 x로 나왔던 거하고 그죠? 네, 근데요 부등식하고 방정식은 보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아까 이게 등호였으면은 얘네가 같아야 돼. 아니면 얘네가 달라도 여기가 얼마인데 1이야. 비슷하네. 다시 한번. 방정식하고 부등식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첫 번째, x가 0하고 1 사이가 되어주면 요게 그럼 감수함수란 얘기죠. 그러면 3x-2는 x 더하기 3가 되려 작아야 되고요. 두 번째, x가 1보다 크면 요게 x가 1보다 크면 3x-라는 건 x 더하기 4보다 큽니다.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하나의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푸는 경우에는 이답 나오는 거를 맨 끝에는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모아줘야 됩니다. 모아줘야 돼요. 모왕가 모의다니까 모아가 맞죠? 그죠? 우리나라 말 어려워요. 네. 어쨌든 간에 풀어볼게요. 이게 귀찮아도 하나하나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요거 풀면 뭐 나와요? 넘어가면 2x, 넘어가면 6. 그러면 x는 3보다 작다. 그럼 요거는 x는
3보다 크다. 어우 다행이다. 그냥 몇 차 부등식이라서 1차 부등식이라서 그치? 그러면 1번의 상황은 x가 3보다 작어? 아니 요것도 들어가야 돼요. 동시만족돼야 되니까. x가 0하고 1 사이다라는 이게 동시만족이 돼요. 그럼 오히려 범위는 이게 답이 돼버리겠죠. 그렇죠? 이게 답이 돼요. 그리고 2번의 상황은 x가 3보다 커야 돼. 그런데 x가 1보다 크다도 동시만족이 돼요. 이게 답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재 여기 나온 것만 모아주면 x가 0, 1 사이인 것도 되고 또는 이 되겠죠. 그죠? 또는 x가 3보다도 크다. 짜잔 짜잔. 문제에서는요 x가 0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0보다 큰 범위를 특히 1의 전후로 나눠서 풀어줬지만요 정작 생각해보면 1이라는 걸 생각을 안 했잖아요. 우리가 1이라는 게 되면은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좌변의 밑도 우변의 밑도 1이니까 좌우변이 얼마로서? 1로서 같아요. 그럼 여기도 1, 여기도 1이면 1이 1보다 크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버려져서 이게 답이에요.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 0이가 등호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니까 뭐 똑같겠네. 이거는요. 여기에 등호, 여기 등호 붙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등호가 있었으면 1은 1 이상이다. 이건 말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1이 1 이상이에요, 선생님? 이상은 크거나 또는 같다예요. 크다도 인정하겠다, 같다도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좀 넓은 차원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등호만 만족돼도 그건 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빼먹지 말고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등호가 붙었으면요, 뭐 여기에 등호가 붙어서 여기 등호가 붙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등호가 붙어. 해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어차피 다 풀어가야 되는 건데요. 메모 위주로 잘 보세요. 메모 위주로 잘 보세요. 자, 353번도 가볼게요. 오늘 요거 인강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스피디하게 가볼게요. 353번은 왜 우변이 1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변이 1인 거하고 상관없이요. 지수꼴이 있잖아요. 좌우변이 모두 지수꼴이 아니래도요. 지수꼴이 한쪽만 있어도 우리는 그걸 지수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지수부등식에서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를 구분하는 것은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좌변을 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면 완전제곱식이잖아요. 완전제곱식은 항상 얼마 이상이죠? 0 이상이죠. 근데 밑이 0이 되는 경우는 조금 우리한테는 껄끄러운 존재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을 실제 완전제곱식으로 치면 x 빼기 1의 제곱이 돼요. 그게 0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x 빼기 1의 제곱이 만약 막상 0이 된다면 x가 2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친절하게 보면 x가 1이 아니다 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이 0이 될 걱정은 하지마 이거라서 이거는 역시 밑이 0보다 크다예요. 밑이 0보다 크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0보다 큰데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심지어는 뭐가 되는 경우도 생각해 줘야 돼요? 1이 되는 경우도 생각해요.
오해하면 안 돼요. x가 1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밑 전체가 1보다 크냐 작냐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x가 1이 되는 경우는 아까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는 역시 몇 가지로 나눠서 푸는 문제다. 세 가지로 나눠서 푸는 문제다. 특히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는 밑이 1이 되는 경우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밑이 1이 되는 경우는 배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밑이 1이 돼버리면 전체값 1이 되잖아요. 우변은 그냥 1이라고 박아놓고 있고 1이 1보다 작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요. 첫 번째 다뤘던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등호 하나만 넣어주지 좀. 등호 하나 넣으면 그 1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이 들어가는 게 반드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고려가 돼야 돼요. 그게 나오거든. 알겠죠? 네. 오히려 뭐 난이도 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를 뭐 선생님은 딱히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아마 풀다 보면은 디테일한 풀이에서 2차 부등식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다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뭐 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이거 하나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가끔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풀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0보다 크다 내지는 이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좀 있어요. 지수가 치환되거나 완전 제곱이거나 뭐 절대값이거나 이런 것들, 그죠? 네. 지수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고요. 절대값하고 완전 제곱은 0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0이 되는 케이스는 문제의 적당한 조건에서 뭐 배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부등식이 나오니까 선생님 어떤 뭐 2차 부등식을 뭐 이렇게 열심히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이걸 만족하는 걸 풀고 요걸 만족하는 걸 풀어서 또 동시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죠. 근데 이게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고요. 눈이 침침해도 손발이 고생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쓸데없는 거를 풀 필요는 없거든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만족되는 것만 잡아내는 게 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완전 제곱이 음수보다 큰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는 해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거나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걸 만족하는 x값은 실수 전체 집합이 돼버려요. 선생님 집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일부분을 만족하는 범위와 그게 집합 A라고 하고 전체를 다 만족하는 애는 전체 집합 U라고 보잖아요. 일부분과 U가 동시 만족 교집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해는 뭐가 돼요? 일부분이 되잖아요. 전체 집합과 부분 집합의 교집합은 그 부분 집합이 답이 되고 전체 집합하고 부분 집합하고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당연히 성립되는 부분 있죠? 당연히 성립되는 거는 그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해는 이것만 될 거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 문제가 나왔을 때 이쪽이 제곱이거나 아니면 절대값이거나 지수치환 문자가 나왔을 때 이쪽에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관계는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당연한 부분은 무시한다. 당연한 부분은 무시한다. 특히 이쪽이 당연한 경우는 안 나옵니다. 이쪽이 당연한 게 항상 나와요. 이제 가끔 여기 이제 0이 나올 때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완전 제곱은 0 이상이 될 수는 있죠. 그렇죠? 그거는 뭐 그때 상황에 맞게 합시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이게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걸 풀고 앉았다. 시간 낭비예요. 그러는 것도 당연한 거일수록 당연한 건 해가 무수히 많다잖아요. 2차 부등식에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는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등급으로 따지면 1학년 때 그 시험 기말고사 볼 때 한 4등급 이상이 나오는 학생들이 제대로 볼 줄 알지 고등학생들은 사입범위 바깥범위로 나와야 되는데 계속 막 이상하면
저게 뭐지? 이런다고 애들이. 그럼 완전 시간만 낭비만 되고 문제도 못 푼다는 얘기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적어놓고 있다가. 당연한 관계의 부분은 삭제를 시킨다. 그렇다고 이거까지 삭제시키면 안 되겠죠, 그죠? 부등호와 숫자 부분 삭제시켜서 그냥 얘만 풀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는 선생님이 지금 언급을 하지 않죠. 그거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부등식, 여기가 1차식일 땐 잘 푸는데 2차식이 나왔을 때 이쪽이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빨리 지워버리라는 거야. 빨리 이걸 기억을 하라는 얘기야. 응? 응. 그러면 이까지 거 난이도 상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1학년 때 못했다고 2학년, 3학년 때 못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배우는 수원이 물론 고1 때, 중3 때 기본이 약하면 밀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1 때 배웠던 모든 부분의 부등식의 지식과 모든 2차 무슨 좀 얘기하라. 그건 다 알아야 되는데 인수분해, 곱셈 공식 이런 거에 뭐 곱셈 공식 막 10개씩 됐잖아. 그거 다 씁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에 포커스를 집중해서 수원에 집중을 하고 학생들이 헷갈릴 만한 거는 반복돼서 나오니까 그거는 수업만 잘 들으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수하고 로그는 하는데 여기서 똥 밟아버리면 다 틀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표현이 지저분하지만 그죠? 네.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 여러분들 똥 밟아본 적 있습니까? 슬리퍼 신고 가다가 똥 밟으면요 어디서요? 이상한 냄새가 나요. 자꾸 냄새가 나지? 계속 나요. 10분, 20분 동안 발에 박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보면은 신발이 또 이렇게 좀 헝거면은 맨질맨질하지만 좋고 새 거일수록 보면 이렇게 홈이 뚜렷하잖아요. 그쵸? 그거 긁어내면은요 그 다음은 더러운 거 표현 안 할게요. 깔끔하게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집에 가서 물로 닦아야 돼요. 똥물 다 튀면서. 이게 똥 밟는 경우야. 계속 찜찜하게 생긴다고 냄새가 계속 쫓아다닌다니까. 자, 어쨌든 간에 더러운 표현이니까 기억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354번으로 가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몇 번들 체크하고 가는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68.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또 나왔네. x는 모든 실수야? 그래? x는 모든 실수야. 그럼 t는 뭐야? 모든 양수.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양수.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부등식이 원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치환되는 순간부터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얘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양수 범위에서는 항상 이게 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지? 양수 범위에서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은 요것도 살짝 고민하게 만드네요. 아까 설명했던 걸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랍니다. 네. 그러면 미정계수가 없는 그래프를 하나의 단독의 그래프, 그러면 위아래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요거는 미정계수 없이 픽스된 그래프가 나오는 건데 모든 양수의 범위 t에서, 그러니까 뭐 음수인 범위는 내 잘 모르겠지만 양수인 부분에서의 그래프만큼은 이거보다는 이게 항상 위에 이상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미정계수가 없어야지 그림 그리기 편하니까, 그죠? 그래서 GT 그래프 축의 방정식이 얼마가 돼요? 2가 돼요. 이게 G예요. 근데 문제에서 봐달라는 거는 T가 얼마보다 큰 부분, 0보다 큰 부분. 여기서 등호는 얘네들이 같을 수도 있다는 등호고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양수 T라고 그랬으니까 0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빠져야 돼요. 그리고 이 기준 숫자도 나름 중요할 거니까 먼저 구해 놓으면은 여기다 0명 집어넣으면 여기도 0이겠죠.
이렇게 X, Y축이 형성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래프는 이렇게 봐주세요 라는 얘기인데 이번 이에서 이게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필요하겠죠.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여기 맞죠? 여기도 집어넣죠. 그죠?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그러면은 Y는 K 그래프는 4를 누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것까지는 양보해 주겠다. 같은 것까지는 양보해 주겠다. 그래서 K라는 거는 4 이상이다. 이렇게 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답을 내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면 언제 자꾸 이렇게 풀고 있습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은 뭔가 t의 제한 범위가 있을 때 자꾸 이렇게 풀고 있죠. 그죠? 그리고 혹시 학생들 중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양수 범위에서만 이거 쓰니까 이거 근해 부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해 부호 문제는 방정식일 때 쓰는 말이에요. 물론 부등식도 근은이 있습니다만 근해 부호 근해 위치는 방정식일 때 쓰는 용어예요. 이건 부등식이에요. 자, 꼭 책팔로 온 사람, 약팔로 온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장점이 뭔 줄 알아요? 어차피 그래프로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부등식은 위아래로 보면 되는 거고요. 등 오면은 같다를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방법은 근해 부호, 근해 위치 다 먹히는 방법이에요. 이게 파워풀해요. 그럼 이제 이쯤 되면 학생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 만약에 여기는 미정계수가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이놈 빼놓고 다 넘긴다 이거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요놈 그려주고 범위도 여기다 입히고 요놈은 올려내려 하면서 해석을 해주는데 이거는 괜히 했네. 그지? 네,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도 K가 있고 여기에도 K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은 니들이 기억이 거의 안 나는 고1 때나 고1 모의고사 때 나오는 방법을 써야 돼요. 즉 이 편한 방법을 쓸 수가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편한 방법이라는 거야.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이 문제는요. 꼭 이렇게 안 풀어도 되긴 해요. 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버려도 되냐면요. 요거 참고 삼아서 들으세요. 이거 내가 여기다 4만 붙이면 이렇게 완전 제곱 되니? 이렇게? 그럼 플러스 K 마이너스 4가 0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